여러분, 원래 화장실에는 이것을 꼭 두시고 이것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.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반대로 두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여러분, 이제 제대로 알고 두셔서 올 한 해 충분한 재물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정재입니다. 여러분, 어제 입춘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더라고요. 저도 매번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 이런 실수도 합니다.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원래 입춘에는 절대 부모님의 산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. 네, 이날은 양기가 아주 강한 날이라 그 어떤 훈련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. 마치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을 연상하시면 될 듯 하네요. 네, 주무시는 동안 누군가가 왔다 갔다고 말입니다. 하지만 올해는 다음 주가 바로 설 명절이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전주 휴일인 입춘에 부모님의 산소나 또 부모님을 모셔둔 낙골묘를 찾으실 거예요. 네, 가능한 이날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나 또 할 수 없이 이날 부모님의 묘소를 찾으셨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징표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. 네, 여러분이 다녀가셨다는 그 징표를 말이죠. 여러분, 꽃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듯 하네요. 물론 산소 같은 경우도 꽃을 새로 사서 남겨두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연초부터 노래를 불렀듯이 올해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한 해이고 갑진이라는 간지에 갑이라는 모고행과 또 진이라는 토행은 무조건 수호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네,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땅은 물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 욕실이고 화장실입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의 혈맥이고 포인트라는 것이죠. 자, 여러분,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. 분명 올 한 해 재물운이 잘 살아나서 절대 돈 걱정하는 일 1년 내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, 올해는 욕실 문 앞에 꼭 매트를 두십시오. 여러분, 올해는 욕실 문 앞에 매트가 무엇보다 필요한 한 해입니다. 네, 현관 앞에도 매트를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여러분, 올해는 이 매트가 바로 재물운을 정화시켜줄 좋은 포인트가 될 거예요. 물론 매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깨끗한 수건을 하나 깔아두셔도 되고 다른 무엇을 두셔도 됩니다.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실 때마다 꼭 여기를 밟고 이곳에 물기를 닦고 나오시도록 하세요. 네, 이것은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을 상징하는 것이라 모오행과 토오행을 상징하는 올해 이 두 오행을 연결시켜줄 아주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. 맞습니다. 돈복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. 두 번째로 여러분, 화장실의 문의 방향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. 여러분, 먼저 여러분의 집 화장실의 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. 만일 여러분의 집 화장실의 문 방향이 북향이면 문 앞에 반드시 발매트를 두십시오. 그리고 문 방향이 동향이면 꼭 화장실의 조명에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. 그리고 화장실의 문 방향이 남향이면 무조건 문에 물그림을 하나 걸어 두시도록 하세요. 아니, 무엇이라도 좋습니다. 뭐든 문 입구에 쓰임이 있는 것으로 하나 걸어 두십시오. 그리고 만일 서향이라면 문 입구에 무엇이라도 두지 마십시오. 네, 발매트도 이때는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. 특히 문 입구에 뭔가를 걸어두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. 여러분, 그래야 화장실의 기운이 조화가 이루어져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. 세 번째로 여러분, 화장실에 시계와 달력은 절대로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언제이고 화장실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시계와 또 달력입니다. 물론 종이로 만든 달력이 화장실에 있다면 습기로 인해 눅눅해질 것이라 이것은 좋지 못할 것이고 또 시계 역시 습기로 인해 고장이 나기 쉬우니 좋지 못할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이유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풍수학적으로 이 시계와 달력은 시간의 흐름, 즉 고민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절대 돈을 상징하는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물론 풍수학적으로는 이것이 주방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만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한 해 내내 돈 걱정이 끊이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. 네 번째로 여러분, 화장실에는 식물은 무엇이라도 두지 마세요. 여러분, 화장실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. 네, 이 화장실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아요. 하지만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어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이 화장실을 더 비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 당연할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, 이 화장실에는 언제이든 이 두 가지는 꼭 없도록 하십시오. 네, 식물과 플라스틱 빈통이 그것입니다. 여러분, 샴푸나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것들 욕실에서 무조건 사용을 하시죠.
네, 이거 다 사용하시면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바로 버리시도록 하세요. 물론 크기가 작든 크든 식물 역시 절대 화장실에는 두지 마십시오. 네, 이것은 돈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. 하여 이것은 집안에서 돈을 상징하는 장소, 즉 주방과 화장실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다섯 번째로 여러분, 칫솔은 꼭 닫혀진 장 안에 두십시오. 여러분, 이곳 화장실은 집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. 네, 이곳에는 대장균도 또 노로바이러스도 그 외 치명적인 병균들도 넘쳐난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죠. 하여 화장실의 문도 무조건 닫으라고, 또 변기도 무조건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하시면 그 병균들이 여러분이 양치를 하시는 그 칫솔에 모두 묻게 됩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은 병균 덩어리가 묻은 칫솔로 양치를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, 무조건 이 칫솔만큼은 꼭 장 안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시도록 하십시오. 여섯 번째로 여러분, 세면기와 욕조는 무조건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, 풍수에서는 무조건입니다. 네, 주방에 싱크대 보란이 깨끗한 집은 무조건 부자이고, 또 화장실의 욕조나 세면기가 깨끗하고 정갈한 집은 무조건 부자입니다. 네, 이는 아주 당연한 원칙이고 진리예요. 맞습니다.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그 어느 부잣집도 이렇지 않았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으며, 또 가난으로 고생하는 가정에서 이 욕조나 세면기가 정갈하고 깨끗하였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의심나시면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보십시오. 네, 이것은 무조건입니다. 맞습니다. 부가 생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. 여러분, 올해는 이 한 가지는 꼭 지키세요. 분명 올 한 해 돈으로 인한 걱정 절대 없을 것입니다. 일곱 번째로 여러분, 화장실 안에 빨래거리를 두지 마십시오. 여러분, 세탁을 해야 할 빨래거리는 생기와 사기의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. 네, 세탁을 한 이후에는 생기가 있는 것이고, 또 세탁을 해야 할 것은 사기가 아주 강한 것이라는 거죠. 여러분, 재물복을 상징하는 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기운, 즉 사기가 강한 물건들이에요.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세탁기를 욕실에 두실 거예요. 여러분, 빨래거리는 무조건 세탁기 안에 넣으십시오. 네, 절대 욕실에 쌓아두지 마세요. 물론 이 빨래거리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세탁을 하셔야 할 거예요. 네, 이런 경우 이 빨래거리 절대 욕실에 두지 마시고 다른 곳에 두셨다가 좀 무겁더라도 옮겨 오셔서 세탁을 하세요. 여러분, 그래야 이 욕실에 사의 기운이 머물지를 못하게 되고 또 재물복이 없어지는 일 없게 됩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이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